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윤석 기자,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또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일이죠. KBO가 레벨업 프로젝트에 따른 경기제도 변화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풍부한데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사실상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변화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한두 달 정도 전에 무무로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도 피치 클락 할 거다. 그 얘기하셨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피치 클락 비롯한 메이저리그 규정을 KBO가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 피치 클락 외에서 이제 피치 클락 외에 KBO 리그에 일어날 변화들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무승부 폐지, 네, 승부치기 관련 내용인데. 이제 KBO 리그의 무승부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원래 무승부가 없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2020 시즌 단축 시즌이었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단축 시즌을 하면서 처음으로 승부치기를 시행했어요. 연장에 들어가면은 무사 2루에서 승부치기를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2021, 2022년 작년까지도 이거 시범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현장 반응이 좋아서 올해 2023 시즌부터 메이저리그는 승부치기를 그냥 규정화했습니다. KBO 리그 또한 내년부터 무승부를 폐지하고 연장 승부치기를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관건은 이거예요. 보통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아시안 게임 이런 대회 보면은 승부치기 규정이 또 아마추어 대회도 그렇고 무사 1, 2루예요. 그렇죠. 근데 메이저리그는 무사 2루거든요. 네. KBO는 무사 1, 2루와 무사 2루 중 뭐가 더 적합한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승부치기를 한 메이저리그가 승부치기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시간 단축이거든요. 예전에 메이저리그 보면은 무슨 16회, 17회, 18회 그렇죠. 새벽 거의 현지 시간 새벽 2시, 3시까지 막 야구를 하고 있었잖아요. 무제한이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승부치기를 해보기로 했고 사실 한 시즌에 연장 가는 경기 비율이 한 10% 내외라고 해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 경기 수가 많고 이 경기들을 다 보면은 1년에 한 220경기 정도 연장 경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야. 근데 승부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13이닝 이상 넘어간 경기가 거의 없었다고 한 7경기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승부치기가 경기 시간 단축에 큰 효과가 있음이 증명이 됐고요. 이제는 메이저리그에서는 새벽 3시, 4시까지 하는 경기가 사라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승부치기라면 무승부가 사라지니까 좀 더 짜릿한 그런 경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또 궁금한 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승부치기 하면은 기록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 그렇죠. 주자가 깔린 상태로 이제 연장에 들어가니까요. 맞아요. 네, 투수 같은 경우에는 자동 출루한 주자가 들어오면은 이 부분은 실점해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반면 타자는 자동 출루한 주자를 안타나 이제 희생플라이 땅볼로 이제 자동 출루한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경우에 이건 또 타점으로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네요. 네, 주자 같은 경우에 자동 출루한 주자 또한 득점하면 득점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출루했기 때문에 출루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네, 이렇게 기록적인 부분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경기를 연장까지 치르고 무승부로 끝나면 선수들도 힘들고 보는 팬들도 정말 김 빠지는 그런 경기들이 나올 텐데 앞으로는 어쨌든 이 승부치기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른 제도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올 시즌부터 이제 메이저리그가 적용한 부분인데 네. 베이스 크기 확대입니다. 네. 기존 베이스가 이제 15인치에서 이제 18인치로 메이저리그는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도루 시도, 도루 성공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메이저리그에서 경기당 도루 시도가 1회 이상의 팀이 한 팀밖에 없었는데 올 시즌 7월 20일 기준으로 벌써 9팀이고요. 작년 시즌 끝난 시점에서 100도루 이상한 팀이 8팀이었는데 올 시즌 벌써 3팀입니다. 지난해 리그 전체 도루수가 2,486개였는데 올해 벌써 7월 20일 기준으로 2,000개가 훌쩍 넘었고요. 절반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왜 도루가 늘었냐? 성공률이 높아졌으니까 도루를 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베이스 크기가 커졌으니까. 1950년도부터 2022년까지 도루 성공률이 가장 높아봤자 한 75%가 좀 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올해 메이저리그 도루 성공률은 7월 20일 기준으로 79.5%입니다. 거의 80%에 육박하거든요. 결국에는 베이스 크기가 커졌으니까 도루 성공률이 높아졌고 그만큼 도루를 많이 하고 네. 도루가 많아진 야구로 메이저리그가 변하고 있는데 KBO는 아마 2024년도부터 이 베이스 크기 확대를 적용할 것 같고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KBO 리그도 발야구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도루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마 다시 10년 전에 이런 발야구를 다시 KBO도 하지 않을까 싶고
당연히 이제 다가오는 캠프에서는 이 크기가 확장된 베이스를 적용해서 베이스 뭐 도루 훈련, 주루 플레이 훈련이 이루어질 것 같고 수비도 중요해지겠죠. 태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으니까 이에 따른 수비에서 태그 훈련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또 변화를 예고한 이 규정 가운데 과연 이게 KBO 리그에 맞을까 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규정이 이 세 타자 사실 의무 상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근데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 여가 경험은 해봤어요. 3월에 열린 2023 네. WBC. 근데 이때 굉장히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맞아요. 한일전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김윤익 선수가 제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 때문에 일본을 상대로 세 타자를 상대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말루를 깔고 내려오게 됐는데요. 2020년도에 메이저리그가 시행했을 때 제가 이제 감독님들한테 KBO 리그 감독들한테도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이 규정 하면 어떨 것 같냐는데 대다수의 이제 지도자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다. 한국에서는 투수 수준이 이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이미 우리는 WBC에서 이거를 경험을 해봤고 네.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이제는 국제 대회를 생각하면은 이거를 피할 수가 없게 된 해야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일단 KBO는 내년에 퓨처스리그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2025년에 1군에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결국 이로써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제 왼손 투수들도 오른손 투수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마주했고 국제 경기에서 하게 되니까 분명 이제 적어도 2026 WBC에서는 또 이걸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KBO 리그도 이런 메이저 리그의 변화에 발맞춰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시즌 초반에 그 WBC 감독이었던 이강철 감독하고 네. 이제 현장에서 특히 이제 창원에서 한번 이제 그 WBC 이세 타자 관련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대답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대요. 투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투수를 또 준비시키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렇게 가뜩이나 사실 감독이 투수 운영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쓸 게 많은데 이 세 타자 상대하는 것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도입이 되게 되면 경기 시간은 분명히 빨라질 겁니다. 네. 원포인트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 투수들을 운영하는 감독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거기에다가 또 혹시 뭐 스트라이크 볼 판정, 자동 판정 이런 것들도 좀 있잖아요. 이 그것도 부분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최근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최근 한 10년 동안 일어난 변화가 이전에 한 70년, 80년 동안 일어난 변화보다 더 많다. 더 크다. 근데 결국에는 야구 대변혁의 마지막 단계가 저는 이 자동 스트라이크 볼 판정이 아닐까 싶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로봇 심판 굉장히 기대하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왜 어렵냐? 제가 이제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온라인 네트워크가 완전히 형성이 돼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로봇 심판 딱 설치했는데 인터넷 연결 끊겼어. 그래가지고 볼 스트라이크 판정 못해. 이래버리면은 야구 경기 진행이 안 돼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여러 가지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주였나 류현진 선수 마이너리그 재활 등판 경기 보면은 그때 류현진 선수 상대하는 상대 타자들이 갑자기 이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요. 스트라이크 볼 갖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비디오 판독 안에 넣어버린 거죠. 스트라이크 볼을. 그래서 좀 애매하다, 이상하다, 심판이 잘못 판정한 것 같다 싶으면은 비디오 판독 요청, 챌린지를 요청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봐서는 모든 스트라이크 볼을 그냥 기계에게 맡기는 것보다 그냥 필요할 때, 이럴 때 챌린지, 비디오 판독 제도로 해서 하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은 온라인 연결이 안 될 때도 이 경우에는 이제 보완할 수 있으니까 판독 불가가 있잖아요. 비디오 판독에서도. 네. 그런 게 있어서 그쪽으로 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KBO의 입장은 KBO 자체적으로도 퓨처스리그에서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로봇 심판제도 운영해봤는데 결국엔 메이저리그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메이저리그와 협력해서 이쪽 자동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좀 따라가 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KBO가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윤세호 기자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